시효소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2019년 5월호 서평입니다. 글 쓰다가 책 쓰기. 제목 제가 잡았는데요. 괜찮습니까? 글 자꾸 쓰다 보면 책을 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책은 크게 4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4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어보면 이제 전체 책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저희 서평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 같이 읽겠습니다. 글쓰기 좋아하시나요? 사실 글쓰기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작가들의 작가라 불리는 글쓰기 교수법의 대가 윌리엄 진슨은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의 행위 중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글쓰기인 것이지요. 네, 사실 글쓰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900권이 넘는 서평을 썼으니까 한번 글쓰기에 관한 책을 써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하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쓰는 것이 이렇게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이번 서평북에서는 글 쓰는 법하고 책 쓰는 법을 살펴보는 거니까 재밌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런데 왜 글을 써야 할까요? 남들이 읽어줄 내용을 쓰는 것을 넘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로 쓰면 뒤엉켜 있는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면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에 100% 집중할 수 있으며 하루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글을 쓰게 되면 생각이 정리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주는 것보다 높은 상태에 도달하는 쓰기의 마음챙김 상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감정 등을 글로 쓰다 보면 한번 써서는 안 되나 봐요. 계속 쓰다 보면 자신만의 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글을 쓴다는 것과 책을 쓰는 것, 그 비법을 알기 위해 다음 4권의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 4권입니다. 함께 볼까요? 네, 1주차 쓴다, 쓰는 대로 된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된답니다. 후루카와 다케시라는 일본의 저자가 쓴 책인데요. 쓰기를 통해 불안과 초조를 없애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떠한 잡념도 없이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는 마음챙김,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챙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쓰기를 통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쓰기는 머리를 정리해서 마음챙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쓰기는 매일같이 솟아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이런 쓰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기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그렇죠.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만 하면 복잡하기만 한데 상황을 정리할 수 있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면 마음은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말고 종이를 꺼내서 쓰세요. 아니면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쓰세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숨기면 파고듭니다. 문제를 드러내면 정리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문제를 글로 써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실수하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글로 써보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대책을 도출해낼 수 있고 후회와 자책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이라는 막연한 감정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뒤엉켜 있는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쓰기를 통해 불안과 초조를 없애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쓴다, 쓰는 대로 된다. 아주 멋진 책 제목입니다.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시죠. 2주차로 넘어가 볼까요? 2주차 아주 유명한 저자죠. 강원국. 강원국의 글쓰기.
메리츠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글쓰기 기본기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글의 대가죠. 강원국 선생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글을 쓰는 것은 독자를 전제로 하는데 독자는 세 가지를 원합니다. 저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독자는 세 가지를 원한다. 첫 번째, 재미. 두 번째, 효용. 세 번째, 감동.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재미. 두 번째, 효용. 세 번째, 감동.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와 효용은 기본이고 감동은 그 결과이자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최상의 글은 이 세 가지를 충족해 줍니다. 글을 길에 비유해 봅시다. 글의 재미는 먼 길 가는 사람을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독자는 끝까지 읽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던 사실까지 알려준 글은 몰랐던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독자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지요.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 글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독자는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 효용, 감동이 글쓰기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이 세 가지 재미, 효용, 감동을 주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일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람, 효용 있는 사람, 감동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국의 글쓰기였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이 책도 제목이 참 섹시하네요.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진짜 책 쓰기가 쉽나요? 아주 유명한 그 책의 마케팅 전문가네요. 양원건 저자가 지었습니다. 우리 서평 콘서트에서도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책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책을 쓰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쓰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저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명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책이 이제는 누구나 취미이든 특기이든 이야기이든 개성이든 모든 것을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책 쓰기는 성공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거창한 스펙이 있어야만 책을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독자들은 유명인들, 수려하게 잘 쓰이거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책만 찾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읽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같은 눈높이에서 책을 읽고 쓰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고대 로마의 신 프로페르티우스는 뱃사람은 바다 이야기를 하고 농부는 황소 이야기를 하며 병사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양치기는 그의 양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쓰는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모여 히스토리가 된다.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남긴다는 의미로 책 쓰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두가 책을 한 권씩 쓰는 세상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역사들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종이책뿐만 아니고 디지털로도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도 정리되고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뭘까요?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 쓰기 기술입니다. 출판사 에디터, 이게 전문가죠. 출판사 에디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북 에디터는 글쓰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컨텐츠 더하기 컨셉, 컨텐츠 내용이죠. 컨셉 개념을 더한 것이 책이다. 이것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줄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습니다. 한 줄로 어떻게 잡죠? 북 에디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컨텐츠를 곰곰이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어떤 컨셉트를 입히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저런 얘기가 덧붙여진다면 컨셉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컨셉트는 단 한 줄이면 됩니다. 이 책은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 쓰기 기술이라는 컨셉트를 잡았습니다. 이 한 줄만큼 이 책을 설명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줄로 표현이 되는가요? 제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자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라는 졸적 권경자 박사와 같이 썼는데요. 이 책이 오늘 출간되는 날입니다. 출간다기보다는 인쇄가 이제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책은 제목에서 그냥 한 줄로 잘 적은 것 같습니다. 공자는 현대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이 책을 쓴다면 어떤 컨셉을 잡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컨셉 디렉터 김동욱은 컨셉은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컨셉은 콘셉, 콘은 한꺼번에, 셉은 잡는다는 말이죠. 전체를 아우르는 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힘, 전체를 잡아내는 힘이 컨셉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컨셉을 잡고 있는가요? 또 책에서의 컨셉은 어때야 할까요? 원고가 독자에게 잘 읽힐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원고가 독자에게 잘 읽힐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책을 만드는 전문가인 북 에디터에게서 책 쓰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체의 결론입니다. 글 쓰다가 책 쓰기 4권인데요. 결론적으로 글을 쓰다가 책을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히 글쓰기라는 활동을 넘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를 들여다보고 되새기고 끄집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담아내는 과정은 자기 개발의 시간이요, 자기 성장의 순간입니다. 이 4권의 책을 통해 글쓰기와 책 쓰기의 세상으로 펼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소문을 마쳤습니다. CEO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CEO분들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이렇게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전으로도 가능하지만 책을 남긴다는 것은 훨씬 효율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겠죠.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굉장히 창창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 아름다운 길들의 그 여정들 하나하나를 책으로 남겨본다면, 또 그리고 글로 남겨본다면 정말 자신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서평 글 쓰다가 책 쓰기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